지금 이 사안과 관련해서 김병기 원내대표, 저는 이 정도면은 의원직 사퇴까지는 얘기 안 하겠어요. 그건 자기 선택의 문제인데 최소한 원내대표 정도는 물러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론이 어떻게 돼요? 자, 그리고 지금 속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그동안 우리가 좀 불편해서 이 얘기를 잘 안 했어요. 뭐 괜히 또 갈라치기라고 그러고, 갈라치기는 이제 얘기하면은 안 되는 거지. 네. 예? 그 선거 때나 그랬지. 뭐 지금 내란 물론 척결이 중요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내부에 썩어 있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한다는 것은 그거는 오히려 저는 내란 세력이 원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가감하게 지금 며칠 전부터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MBC에 따르면 네, 김병기 대한항공 제공 160만 원 숙박권 이용 김용란법 위반 논란. 네, 이제 김영란법까지 갔습니다. 그 제목만 보면 한겨레는 요거 네, 카로텔 하루에 30만 원대라고 하고요. 실제 요금은 2배 이상 거짓 해명 논란. 이게 정말 더 우리를 분노하게 하는 거야. 이게 뭐 거의 한 80만 원 정도 되는 것인데 어제 저희가 사진 다 공개해드렸지 않습니까? 투룸이야, 투룸. 한쪽은 거실 있고 한쪽은 탁 침실이 있는데 전망이 끝내줍니다. 근데 이걸 한겨레가 취재를 하니까 뭐라고 그랬더라. 뭐 다른 여야 막론하고 의원실에서 다 그렇게 받아서 가고 있고 보좌관 어떻게 받았더라 이러고 그냥 성의 없는 해명을 한 거야. 그리고 나서 또 문제가 되니까 이어서 30만 원짜리다. 이 김영란법 이제 문제될까 봐 그런 것 같은데. 100만 원 미치다.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민들레에서 네, 김병기의 오만한 처신 태도가 이를 더 키운다. 그러니까요. 야, 정말 민들레가 이 정도 썼으면 진짜 고민 끝에 쓴 겁니다. 그렇죠. 이제 이거. 시민 사회 그리고 민주 진영에 네. 상당히 나름대로 이 고민하는 네. 그런 진보 언론인데. 왜냐하면 실제로 민주당을 향한 흑색 선전이 많거든요. 그거 방어하려고 민들레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언론사인데. 그렇죠. 흑색 성전에 동원되면 안 되죠. 예, 진짜 고민하고 쓴 겁니다, 이거. 자, 그런데 저는 이 대응 과정이 요거였어. 처음에 한겨레 신문에 대응한 게. 일자 미상. 네, 일자 미상, 날짜 미상 특정 상임위의 여야 다른 의원실처럼 의원실로 대한항공 숙박권이 보좌 직원에게 전달돼 보좌진과 함께 사용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구체적인 취득 경위는 모른다고 해명했다고 합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책임져야 될 사람이 책임 안 지고 물귀신 작전. 밑에 사람 전가하고. 여야 다른 의원들도 받았는데요. 보좌진들이랑 같이 썼는데요. 근데 구체적인 취득 경위 몰라요. 근데 실제로 문자에 보면 오히려 보좌진이 저희 의원님께서 카로텔 투수권을 받으신 것 같아요. 그냥 보좌진들한테 통해서 전달받은 게 아니야. 직거래한 거야. 요거 보면은요. 아까 앞에 보면 취득 경위 모른다 그랬잖아요. 네. 보좌진이 오히려 취득 경위를 모르는 거고요. 맞아요. 김병기는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보좌진한테 줄 때 설명을 안 한 거지. 야, 이거 예약해. 근데 보좌진은 이게 어디서 났는지 잘 몰라. 그렇죠. 그러니까 받으신 것 같아요라고 얘기하죠, 보좌진이. 그러니까. 그걸 갖다 지금 엎어가지고 바꿔서 지금 이제 거짓 해명한 거 아니냐. 아주 네. 지능적인 양아치들이 네. 쓰는 네. 수법이라서 저는 그렇게 추정합니다. 더더구나 실망스럽습니다. 그거는 제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할 말은 해야겠어요. 예. 정말 아니, 양아치들. 실망할 수 있는 건 우리 국민의 권리인데요, 뭐. 이거 진짜 20, 30년 전 대한민국 구악 실태거든. 근데 저는 이런 구악질을 작년 11월이면 우리는 정말 윤석열 압제에 허덕이면서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엄동설안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을 때란 말이야. 그때 이자는 30년 전 그 권력자들이 하던 것처럼 땡겨갖고 자기 일가 가족 아들 데리고 가서 아들도 또 문제가 좀 있었던 이런저런 의혹이 있었던 아들이잖아. 데리고 가서 딱 전망 좋은 데서 주지육림 즐기고 있었던 거야. 저는 그게 용납이 안 돼요. 그렇죠. 그거 더 나가서는 보좌관이 어디서 받아왔다 쳐요. 보좌관이 자기는 모른대 어떻게 했는지. 근데 국회의원 신분으로 출처를 알 수 없는 숙박권이 비싼 게 왔어요. 그럼 자기가 알아봐야지.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누구 돈으로 한 거야?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 그러니까 그냥 하늘에서 떨어진 게 어디 있어요? 보좌관이 받아왔다고 다 너쭈도 받아 먹어요? 국회의원이 다 위법 소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변명이에요. 이거는 도저히.
지금 굉장히 중요한 우리 검찰개혁법, 사법개혁법을 통과시켜야 될 중요한 시기잖아요. 이런 때에 이재명 대표 체제 시절이었다면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각 상임위 위원장들에게 털끝만큼도 언론에 트집 잡힐 행동하지 말라고 그러니까요. 당연히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요. 그 당시를 반드시 김병기 원내대표는 떠올려야 하고 뭐 1년 전에 이재명 대표 체제 다르고 지금의 뭐 체제가 다릅니까? 제발 이재명 대표 체제 시절만큼의 지도력을 민주당이 보여주려면 언론이 설사 이런 의혹 제기를 해서 설사 조금 억울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처럼 행동해서 하면 됩니다. 이재명 대표야말로 얼마나 억울한 게 많았겠습니까? 톡 쏘고 싶은 것도 있고 즉각 반박하고 싶은 거 왜 없었겠어요? 너무 많았죠. 근데 수년 동안 딱 한마디 한 거예요. 딱 한마디. 법정에 출석하면서 여러분 너무 검찰 편 쪽에서만 소식 듣지 말고 그러면 애완견 소리 듣습니다. 네, 그 얘기 몇 년간 딱 하나 한 거예요. 그거 갖고도 난리가 났는데 그 바람에 한국 기자협회 그렇습니다. 그리고 PD연합회 네. 그다음 언론 노조까지 네. 우리가 뭐 애완견이라고 이러면서 성명서 내고 막 엄청나게 그렇죠. 지저댔었어요. 근데 그랬던 자들이 결국은 검찰 독재의 희생양이었던 우리 민주진영의 대표를 그렇게 압살하는 기사를 일방적으로 검찰발로 썼던 자들이 정권 교체가 되니까 이제는 자기네가 뭐 민주화, 민주 언론에 투사하고 내란 세력 극복에 무슨 뭐 완전히 전위야. 그러면서 당당하게 이것저것 요구하고 있어요. 저는 절대 안 된다. 이제는 재래식 언론들과는 인정은 해야겠지, 존재 자체를. 하지만 그들을 국정의 베스트 파트너로 가져가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를 제가 청와대 출입하면서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불편해 하더라고, 저를. 일부 참모들은. 재래식 매체들 자꾸 눈치 보고 네. 걔들이랑 어떤 이벤트 짜려고 그러고. 근데 그게 뭐 하는 짓이냐고. 그러니까. 대통령을 공격했던 자들인데.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을 공격했던 자들 아닙니까? 자, 그런데 지금 이 사안과 관련해서 김병기 원내대표, 저는 이 정도면은 의원직 사퇴까지는 얘기 안 하겠어요. 그건 자기 선택의 문제인데 최소한 원내대표 정도는 물러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론이 어떻게 돼요? 지금 같은 때에 사실은 거의 그 보살이 될 만한 각오가 아니면 언론의 이런 공격들에 책임 있는 자리를 맡는 것이 적절한가 당연히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고 본인이 그럴 능력이 없다면 사실은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죠. 이재명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 거의 보살 수준으로 참았을 겁니다. 네, 그 정도 비판을 원내대표 어차피 그 최고위 같은 경우는 네. 뭐 3명이 나갔으니까 다시 전당대회는 못하지만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다시 선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되면 박찬대가 다시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충분히. 그렇죠. 네, 네, 그럴 수 있죠. 네, 네. 박찬대 본인이 원치 않을지 모릅니다만 당원들과 국민들이 요구하면 재등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정청래 대표와 이재명 대표도 합의 당대표 맞을지 2번 했잖아요. 네. 근데 아무튼 당연히 이제 그 일부 국민들은 당원들은 당연히 원내대표 자격을 좀 물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여러 정무적인 판단들이 있긴 하겠죠. 지금 사실 또 중요한 국면이잖아요. 지금 최고위원 선거도 지금 하고 있는 마당에 또 원내대표 선거도 또 해야 되고 또 저 국민의힘이랑 또 협상도 해서 지금 중요한 법안들을 통과시켜야 될 이 시기에 그게 맞느냐라는 정무적 고민은 있을 텐데 다만 이러한 모든 원인은 어쨌든 김병기 원내대표 쪽에서 발생한 일이니까 좀 더 책임 있는 모습을 언론 앞에서라도 언론은 이제 국민을 대신하는 곳이니까 태도만이라도 제발 좀 너무 좀 이렇게 눈에 그런 식으로 좀 띄지 않게 좀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뭐 국회 출입하셔서 그런지 몰라도 약간 발언이 약간 정치인 닮아가시는 것 같아요. 여러 고민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김병기를 비판하더라도 전체를 지금 보고 있으니까 정무적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선배님도 오랫동안 고민을 하셨을 거예요. 김병기 원내대표에 대해서 몇 개월간 이렇게 침묵해오신 이유가 사실 있잖아요. 더 이상 이제 못 참겠다라고 하는 선언이에요. 저도 사실 그 저는.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내란재판부법, 법 왜곡죄,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법들 좀 통과시켜야 되는 이 중요한 시기에 그냥 이 상황 자체가 사실 저 기자로서도 좀 혼란스러운 거죠.